LG 이노텍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4.2% 하락했습니다. WCAI 회전율 2.8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 칩스법에 반도체 기판도 포함되나 어저께 그 스루풋 타임즈로 소개를 했는데 요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을 모델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삼성전기는 일부 그 PCB 만드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LG 이노텍도 만들었나? 요게 이제 제가 낚여가지고 분석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출액을 봤더니 광학솔루션부로 해서 카메라 모듈 등으로 해서 이게 매출 비중이 81%나 되고요. 기판 소재 사업부가 이게 이제 반도체 기판이니까 PCB 이런 건데 이게 7.6%뿐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비즈 보도 내용은 PCB 업체 모델 샘플이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PCB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왜 거기를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2,57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1% 증가했는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또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원가회계에는 영업이익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총액이 좀 감소했고 판매관리비 1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5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요게 일반 조선비즈에서도 이런 뉴스를 냈어요. 근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생뚱맞은 스루풋 타임즈에서 별도로 다룰 계획입니다만은 이런 원인을 우리는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7%인데 이 7%만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 줄어들었고요. 스루풋율 4.7% 하락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출 재료비 이 상승이 영업이익을 내려가게 하는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용이 14.4% 증가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인건비 올려줘야죠. 또 다른 각종 요금 다 올랐죠. 이러면 이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 재료비 관계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증가한 거에 의해 가지고 TOE 생산성이 좀 내려갔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032억 원이 시현이 돼가지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1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수치입니다. 전년도는 물론 236억 원 더 적게 났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WCAI 58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비성분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분석을 하면은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19.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0.1%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0.1% 하락했으니까 원재료 가격도 하락으로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이 아니고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이 모순을 분석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과제를 두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은 단지 단수 차이라고 보지만은 전년 동기는 1,300만 원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그리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도 일치는 합니다만은 요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는데, 전분기에는 또 2,3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이런 갭이 단순 오류인지 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3,100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18.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이게 분기에는 또 공개를 안 해가지고 2022년, 2021년으로 비교하면은 직원 수를 꽤 많이 증원시켰거든요. 그 결과 지금 1.6% 하락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온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인당 평균 매출액도 내려갔죠. 인가공비가 35.7% 감소했다면은 생산량도 좀 감소를 조금 시킨 것 같다. 또 운반비도 그만큼 글쎄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만 내려갔으면은 매출 증가면 운반비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뭐 또 그런 거하고 비유해서 또 좀 모순되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반도체 개통 또 이런 전자 개통도 전력비 및 수수료가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TO의 생산성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뭐 크게 0.01 회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4.7% 하락했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비성분 원재료 가격 하락과는 모순되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사실 0.1%니까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모순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자 레버리지율을 여기다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31.5%면은 레드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죠. 50%가 이제 데드라인이고요. 이거를 충분 조건 논리로 정리를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르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중평균 가격으로도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확실하게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인 수령으로 산출을 했을 때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게 확인이 될 거다. 또 하나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확실히 WCI로 표준화시킨다. 이런 거로 해서 결산을 해야만이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분에서 추론된 원재료 가격 하락 모순은 논리적으로 아직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쉽지가 않은데 제 둔한 머리로는 이런 분석을 하면서도 논리 연습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사회 인문학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마무시 복잡한 거고,
다만 회계에서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에 백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 논리력을 좀 생각해서 개발시켜 보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데도 문제가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도 남의 탓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구두 소수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 그 모델 기업인 삼성전자 그 이 전자 계통의 대한민국의 그 이 상징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그대로 흉내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몇 프로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단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야지. 뭔 지들이 방위산업체도 아니고 비밀 영업 비밀도 아니면서 왜 이따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자기 만족 시스템이지 고객 만족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말 매출액을 예상을 하면은 16조 7천억 원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2277억 원이 나올 거다. 왜 그러냐? 재고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뭐 여기에서의 그 2277억 원은 그 앞단계 거는 소개를 안 했는데 똑같은 4% 재고 감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야, 그 재고가 줄어가지고 매출을 더 좀 일으켜가지고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3%를 더 매출을 더 좀 일으켰어요. 있는 재고 가지고. 그래 재고도 줄었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그 한 3,760 요거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출을 3%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16조 7천억 원 있는 상태에서 야, 생산 더해 4%만 이래서 재고를 늘렸다. 그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여기 그 이 16조 7천억 원 했을 때 그 이익은 2277억 원이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 매출 노력 안 해도 3387억 원이나 이익이 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 현재 원가 회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을 시키고 또 그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그 마약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펜타닐 요즘 펜타닐 같이 아주 싸게 저렴하게 들여와가지고 요거 이용해 먹는 거니까 우리 그 마약 이거 없애야 됩니다. 원가 회계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약화가 돼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수력법 관점으로는 17조 원이 나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 원가 회계가 현재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16조 7천억 원으로 하면은 남는 돈이 837억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도 괜찮으니까 5.7%만 더 노력을 해보자. 12회전 해.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출이 17조 6천억 원을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뭐 3천억까지는 못 뒀지만은 2,645억 원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원가 판매 단가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정 가격은 그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받아야 정상적인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한 것을 그 4분면 매트릭스로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재고가 감소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이 판매예가가 높게 나왔죠. 요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밑에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주가는 28만 7천원으로서 2022년 말 대비 33,50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94%에 해당하겠습니다.
LG전자가 40.79%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94%, 외국인이 20.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LG이노텍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